과거에 정세균 의장은 2008년도에 박관영 국회의장을 향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장처럼 처신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의장은 오늘의 개회사를 강행한 겁니다. 의회 권력을 지배하느냐고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당과 합세해서. 박성균, 패러균, 추경 강행근로, 인생 사기꾼으로 네, 요즘에요 정치권을 보면은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제 7박 8일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 갈 길이 먼데요. 초반부터 지금 협치는 대화는 물 건너간 모양새입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길 의원하고 저기 국회의원 동기라면서요? 14대 국회 동기입니다. 대선배님이시지만. 예. 제 프로 그 김동길 교수 나오신 거 보셨습니까? 그게 지난 31일이었습니까? 네네. 제가 그때 마침 봤습니다. 네. 최근에 본 화면 중에 네. 제일 인상에 깊이 남는 화면이었습니다. 아, 어떤 면이 그랬습니까? 이제 그날 김동길 교수께서 네. 아주 열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셨다고요. 네. 근데 얼핏 보면 세게 했죠. 통렬한 비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은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어요. 지지했고 네. 그 후에도 옹호하고 네.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아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에 안 들었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비판이 아니고 네. 애정 어린 충고가 아니었겠나. 아. 예? 그 제가 만약 청와대에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뭐 추석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한번 모셔가지고 네. 차 한잔 하시고 네. 이야기 잘 들어놓으라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순방 갔다 오시면 그렇지. 김동길 교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모셔가지고 아. 충분히 차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죠. 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날 김동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자유다. 네. 겁나는 것도 없다. 네. 나이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분이 뭐 청와대 가서 부담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그 장면을 만약 본다면 네. 굉장히 푸근할 겁니다. 직언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우리 사회인데 저도 네. 많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이 박종진 라비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 네. 예? 보면 네. 직접 내가 박 대통령하고 차 마시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당연하죠. 사실은 이 요즘 정치가 아주 정말 속상하는 일이 많은데 네. 잠시나마 많은 국민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이사장님이 청와대에 좋은 선물 드리네 보니까. 예? 지금 청와대에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런 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그럼요. 청와대 아마 비서관 중에 누구 한 명은 이 프로를 볼 텐데 예. 대통령이 오시면 이걸 빨리 제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모셔가지고 김동길 교수를 한번 모셔라. 차 한잔 네, 하시라고. 모시는 김에 우리 허화평 이사장님도 같이 한번 모시고. 저는 뭐 관계없어요. 국회의원 동기니까. 자, 정세균 의장도 잘 아시죠? 잘 안다기보다는 더 네. 뭐 만나면 우리 구역 국회의원이에요. 아, 종로구. 종로구. 예.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네. 내 친한 중고등학교 동기의 누님의 사위예요. 처가가 아, 포항이에요. 복잡하네요. 네. 예. 그래서 난 처가가 포항이네요. 포항이라서 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 정세균 예, 의장한테. 잘해 주기를 바라고 네. 잘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반대를 주장했다든가 공수처 진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원본 전문으로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그건 보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전문으로 보시면 예. 사실은 사드 반대라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고요. 예. 공수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토론하는 있다. 것들, 소통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요 정도예요. 예.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이 얘기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이 문장을 원본으로 쫙 봤는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 얘기는 사실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수성 얘기는 그 직을 민정수석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요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네. 이야기죠. 제가 여기 전문을 뽑아갖고 왔는데 전문에서는 우리가 저도 기자지만 기자는 이 전문에서 한 번 더 업해서 한 번 더 해석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앞질러 가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전문을 오늘 쫙 읽으면서.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언론에 네. 논의가 되는 걸 보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정당을 이제 이탈한 상태에서 네. 그게 의장석에서 네. 여러 사람들이 잘못 보기에 네. 마치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 더불어민주당 편드는 소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이런 오해할 수 식으로 있었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네. 그건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죠. 네. 뭐 자기 사무실에 뭐 당 대표들이나 원내 대표들 모아놓고 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장석에서 그런 미묘한 네. 발언을 했다. 약간 참고가 되는데 그 과잉 반응이다 여당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이 갑이고 네. 여당이 어라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리 기가 안 죽으려면 네. 과잉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네. 근데 이야기 듣고 국회를 여당 의원 특히 친박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쫙 빠져나간 거는 국회의원 하셨겠지만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없던 일이다. 네. 여당이 여당이. 야당 네. 출신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 가서 네. 포진을 하고 네. 보이콧하고 네. 고성에 막말에 뭐 이렇게 이게 했다고 하네요. 전례가 없었죠. 네. 이제 전례가 없다는 면에서 보면 여당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치 현재 이 판을 놓고 보면 이게 소위 독파이터장이지. 네. 그게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코멘트 하기가 독파이터가 개싸움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럼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뭐 제가 뭐 그까지 해석해 드려야 될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려가지고요. 예. 지금 국회가 개싸움이다. 예. 예. 하여튼 만약 여당 의원이면은 나갔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싫어하는 폭입니다. 그죠? 싫어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링 안에서 해야 돼요. 네. 예? 그 링 안에서 해야지 링을 나와가지고 그건 반칙이거든요. 네. 그렇죠. 반칙이에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우리 국회는 익숙화됐다고. 이제 다른 건 뭐냐? 이제 여야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렇죠. 여야가 바뀌었죠. 예, 옛날에 야당이 이제 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여당이 그 입장에 섰다. 네. 예, 우리로서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뭐 여기 보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해 달라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뭐 그 말 사드 반대라는 말은 없었고요. 그 말 공수처라는 자체는 말도 없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자기가 이 발언이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몰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이것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그렇죠. 뭐다 베테랑들이니까. 그러나 의장으로서 할 만한다. 자기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늘 떠났는데요. 예. 야, 나 오늘 그래도 야, 러시아 중국을 이 사드 이 지금 아주 심각한 이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간다는 말에 야, 우리 대통령이 응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사드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지금 민감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 적진에 직접 여성의 몸으로 탁 가서 야, 얼마나 또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기대가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이미 국내적으로 자기의 스탠스를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추 먹는 소리는 푸틴이나 시진핑 수석이 하고 있는 거지. 아, 예?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냈다 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으로서는 소위 강한 입장에서 가신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직접 만나서 네.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갖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사드를 가지고 시비하려면 북한 핵을 없애라. 다시 여기에서 푸틴이나 시진핑 주석을 네. 압박할 수 있는 찬스예요.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은 수세에 놓이는 거죠. 네. 박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이게 뭐 어려울 자리가 아닌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아주 드네요. 당당한 모습 잘 보이고 잘 설득해서 뭐 사드 배치나 이왕 여기서는 지금 뒤로 백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잘 설득하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여기서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얻어내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점에서 같아요. 아쉬운 게 우리 정치권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네. 그 국내 정치권도 정리 못 해놓고 우리 보고 네. 사드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이 반응은 보일 수 있어요. 야, 너희 아내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렇잖아요. 야, 집부터 하고 예. 그다음에 와, 너희 안부터 정리해 이렇게 한다 할 수 있죠. 이게 일반 국민을 차치하고 정치권에서 맞네요. 지금 의원 일치가 안 돼 있는 판에 예. 뭐 우리 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이 점은 박 대통령이 약점이에요. 예, 그건 이제 허를 찔리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가시기 전에는 네. 정치권에 부탁은 한마디쯤 하셔야 된다고.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좀 나를 믿어줘. 아, 좀 싸우지 마시고. 에? 그리고 돌아와서 또 우리 이야기하자. 예. 이 정도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중요한 얘기네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움할 때 네. 막 뭐라고 하면 야, 너희 집안 단속이라 먼저 하고 그렇죠. 나한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 그래서 언제나 내 홈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 홈그라운드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공중에 바보 될 수 있다. 뜰 수 있다. 네. 자, 아무래도 순방하면은 아웅산 사태가 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민정 정무수석 이제 그만두시고 예, 미국에 가 계실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그만두고 미국 안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죠? 거기 현장에 저는 뭐 있었겠죠. 늘 외국 순방에 늘 수행하진 않았어요. 미국 방문하실 때 내가 수행을 했고, 네. 근데 그리고 뭐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방문하셨는데 그때 네네. 제가 안 갔거든요. 네. 그 무렵에는 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럼 그때 용기 있게 해가지고 그때 누군가요? 저희 우리 그 이순재 여사의 그 친인척 구속시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쫓겨나서 그죠?
제가 구속시킨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구속된 거죠. 아니 구속되는데 이제 막으라고 했는데 막지 못하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해서 어찌됐든 미운 털 바꾸셔서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사장님 또 목숨을 살린 그런 어떤 결단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만약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네, 운명적으로 네, 내가 운명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네, 행운이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지나놓고 보면. 네, 결과적으로 예. 예. 대통령 그 해외 순방 비용을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엄청나죠. 와, 나는 엄청나다는 걸로 처음 느꼈어요. 이명박 때 1,200억 썼대요. 대통령 순방으로. 89개국인가 다녔는데. 야, 나는 그쪽에서 다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국빈만 그렇게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실무 방문은 전부 돈을 우리가 다 냈더라고요. 그렇죠. 소위 스테이트 비지트 이외에는 네, 전부 다 자비 부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돈은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은 있죠. 그러나 네. 제일 이게 외교가 잘 되는 거는 상대를 우리 안방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훌륭한 외교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들어와 모셔오는 거라고. 모셔와 국빈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실무회담으로. 특히 적은 나라의 국가 원수는 아, 큰 나라에 가면 아무래도 좀 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적은 나라지만은 아무리 큰 상대라도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뒤가 든든해서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배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은 네. 함부로 많이 외국에 다니는 건 아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대통령은 함부로 외국을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나가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가. 특히 큰 나라. 네, 큰 나라는 가는 게 아니다. 큰 나라는 우리가 초청하는 게 좋아요. 네, 기가 죽어버리니까. 야, 그래도 중국하고 러시아 큰 나라 가서 기 안 죽고 오셔야 될 텐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기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죠. 네. 안 죽으실 거예요. 20대부터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해외 같이 많이 다녔기 그 때문에. 점에서 여성 대통령 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네. 뭐 이게 마초 같은 남자 대통령들이 예? 여성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네. 이게 거칠게 나올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데 그건 장점이 또 외교적 네.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경제 민주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그 19대 때 폐기되었던 그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 보도를 보고 네, 경제 민주화를 비판하다 책도 내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당히 불길한 불길하다.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경제민주화 챔피언이 김종인 씨인데 더민주당에 가서 이제 주화장이 돼서 네. 내가 확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추미애 새로운 대표도 같은 입장이고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도 적극 찬성한 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노선이 완전히 확립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잘 보십시오. 자유시장 경제란 말은 사라졌다고. 뭐 정의로운 경제, 뭐 공정한 시장 경제, 뭐 사회적 대타협, 동반성장. 동반성장, 이제 이런 용어는 쓰지만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동반성장은. 그건 좀 복잡한 뉘앙스가 복잡한 있죠. 뉘앙스고. 그 동방성장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고유 업종 지정을 폐지했는데 이걸 MB 정부 때 동반성장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좌파적 어젠다입니다. 자유시장적인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포진하고 있는 소위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좌파다. 경제민주화는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더욱이 사회적 경제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요. 경제 민주화가 근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은 잘못됐다 보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네, 자유시장 민주화라는 경제 단어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라는 단어 단어는 좋은데 네. 그 민주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그게 부적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 근데 필요 없는 말을 붙인 거죠. 아, 필요 없는 말을. 말이죠. 경제 민주화를 이걸 이제 김종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굳이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이 있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재벌의 탐욕을 억제해야 되겠다. 네. 그렇다면 억제 못해서 횡령 배임하면 형사처벌해서 감옥소 보내잖아요. 네. 굳이 경제민주화 관계 없는 거라고. 상법, 형법이 다 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정확히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 네. 이 총선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제 주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때 광노현 전 서울시장이 이야기했다고. 네. 그 광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시장은 교육감은 네. 대표적 좌파죠. 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계획과 규제에 있어서 민주적 참여가 동반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윤에 있어서 비고용인들이 노동자들이. 종업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통제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딱 이렇게 규정했어요. 네. 전형적인 민중경제론이지.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평등화하자 이 말이에요. 경제평등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경제평등화되는 공산주의는 뭐 지나친 말이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최소한 사민주의 체제로 하자. 아, 사회 민주주의로 가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회적 경제하자 이 사회적 말이에요. 경제. 그렇다면 지금의 자유 경제 체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상에 못 박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체제 변혁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해야죠. 국민 투표해야죠. 근데 우리 김종인 대표는 좌파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독일에서 알다시피 공부했죠.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어서 네. 제가 봤을 때 국가주도 시장 경제를 하자. 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나 이제 좌파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좌파가 있잖아요. 박노현 씨가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네. 뭐 체제를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함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네.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포기. 헌법 바꾸는 국민 투표. 따라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포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체제 포기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 동의하십니까? 고민해 봐야죠. 고민 좀 네.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본심인데 이걸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네. 뭐 시장 자유시장은 질서라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가야 될 건 그 길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건국 이래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가 아니에요. 네. 따라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나쁜 정치 마케팅 구호예요. 이게 이제 새누리 이 대선 꿈꾸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그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마치 우리들이 어릴 때 무지개 잡아라 가는 것처럼 무지개가 잡혀집니까? 그와 같은 허황한 구호예요. 무지개 잡는 거와 같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본심을 이야기 못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자는 거죠.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를 지금 본심을 못 하고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데 내가 얘기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김종민 의원이나 이제 그 추진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걸 위해서 정부가 더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현재 경제 체제는 개발 경제 체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관치 시장 경제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말한 대로 뭐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맞는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벌써 관치주의다. 관치 시장 경제 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여기에 더 관료와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자. 안 그래도 관료 사회, 정치 사회가 부패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권한을 줘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게 하자.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더 깊게 만드는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관치 금융, 관치 경제를 더 부활시키는 거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대우조선이에요. 네, 대표적인 거죠. 관치 어떻게 금융, 됐습니까? 관치죠. 엉망이 정치인, 관료들이 다 이걸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됐죠. 네, 그게 만약 기업주가 있어서 챙겼으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한국적 이 기업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네, 여기서 책임의 문제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기업인이 탐욕을 갖고 있다. 그건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네.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 제재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은 제재하면 되고. 그거는 뭐 공정거래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정치 권력과 관료 권력에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기업인 아무리 삼성이 크다 해도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 정책을 누가 하는데요? 관료와 정치인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어깨너머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훈수를 받아 먹은 관료와 정치인의 책임이지 네, 이익을 위해서 훈수한 기업의 책임은 아니에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을 통제한다 하기 이전에 관치 경제하에서 관료와 정치 권력을 우리는 더 통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기업을 이 더 기업을 길들이자. 어떤 권력도 국가 경제나 정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자. 만약 이게 정치 권력이라면 그거는 상권분립 체제를 확립하는 거고, 만약 재벌 권력이 경제를 마음대로 요리한다, 그 요리 당하는 관료 정치 권력의 책임이죠. 그걸 대재벌 기업에 덮어 씌우는 거는 그건 책임 전가입니다. 그건 안 돼요. 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충 이해는 갔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아주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토론을 더 해보고 뭔가 국민과 소통을 더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거 그냥 공부해야죠.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예. 국민들도 뭔가 관심 갖고 예. 경제 민주화가 뭔지 그냥 대충 무지개 잡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경제 체제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아주. 그리고 이거는 관치금융, 관치경제를 더 부활시키는 거니까 더 부패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예. 그리고 거꾸로 기업을 목재는 거는 더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기업에 모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연하죠. 예. 그거는 조절하면서 할 수 이제 있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네. 관료 사회가 깨끗해지면 그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요? 네. 그때 이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용환 선생님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